남한과 북한이 선관위의 소프트웨어를 같이 합작해서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매사추세츠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 리서치 대학이니까 매사추세츠 때는 리서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16년도 이때쯤에는 제가 그 탈북자들 리서치를 많이 했었어요. 중국에. 그리고 뭐 그 이외에 그 다른 리서치도 했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다른 일로 강연 때문에 한국에를 10여 년 만에 2번이나 나갔는데 7월하고 그 10월에 나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한국의 그 부정선거에 관한 리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을 제가 이제 콜렉트한 게 많겠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한국의 이 부정선거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모든 부정선거의 그 근본 원인은 남한과 북한이 선관위의 소프트웨어를 같이 합작해서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지금 선관위 소프트웨어를 남북이 공동 합작으로 개발했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거의 뭐 많이 없을 겁니다. 자, 2001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남북 합작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한다 해가지고 남북 합작 IT 회사를 만들 것을 제의를 했어요. 그게 햇볕 정책 중에 일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서 그 강 바로 건너면은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둥입니다. 이 중국의 단둥에다가 2001년도 여름에 8월인가 그때 남북 공동으로 합작 정보통신 기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입니다. 그래서 단둥의 하나 프로그램 센터인데 이 이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발음을 하죠. 프로그램. 근데 이북 사람들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단둥에다 남북 합작으로 개발한 IT 회사가 하나 프로그램 센터입니다. 자, 여기서 2001년도에 이것을 해놓고 그 이듬해가 2002년 이 노무현과 이회창의 대선이었어요. 이때 하나 프로그램 센터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기 선거로 해서 이회창 대표가 이긴 거를 노무현이가 이긴 걸로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다 김대중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합작 IT 개발의 정보통신 개발 회사를 만드는 김대중 정권이 이걸 조용히 한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 김정일이죠.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북한에서 최고의 그 전산학자, 최고의 그 이 컴퓨터 쪽에 지식이 있는 최고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신동에 가까운 애들을 뽑아가지고 40명을 차출을 평양에서 해서 단둥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10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40여 명이 최고 애들이 와서 한국에 10명하고 같이 50여 명이서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개발하면서 그때 거기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개발하는데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는 합자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회사가 있어요. 사업 계약을 맺은 회사가 어디냐면 그게 다산입니다. 다산그룹이 여기서 사업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맺었느냐면 SK입니다. SK가 그때 북한의 김정일이가 그 모바일 통신, 북한에서는 손전화라고 하는데 이 손전화, 북한말로 이 모바일 통신 회사를 찾고 있는데 SK가 북한의 모바일 통신에 그 참가를 해서 계약을 따내려고 엄청나게 김대중 정권하고 김정일이한테 평양에다가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MOU를 평양에 가서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크게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 회사, 그 모바일 회사가 이제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을 이제 먹게 됐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SK가 엄청나게 그 계약을 따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다산이 사업 계획을 하나 프로그램 센터하고 맺은 거 이후에 바로 SK도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SK가 거기서 전자 투표기가 아니고 전자 개표기를 수입을 해서 한국의 중앙선관위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기 선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회창 노무현 선거 때 SK가 납품한 이 김대중이 돈을 대가지고 단둥에다가 공동 운영한 남북합작 정보통신기술회사 하나 프로그램 센터가 오늘날까지도 지금 남북이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선관위가 쓰는 이러한 황당한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아는 국민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그리고 리서치를 하는 그 학자들이 저뿐만 아닐 텐데 이런 것을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후환이 두려워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24년 동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 이름이 넷툴이에요. 근데 24년을 쭉 지내왔으니까 이름이 몇 번 바뀌고 뭐 한틀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핸디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02년도에 노무현과 이회창이 이제 그 대선에서 붙었을 때, 이때는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에서 온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써서 이제 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자 그 투표를 못하게 돼 있어서 한국은 전자투표에서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조작을 어디에서 하냐면 전자 개표를 하는 데서 조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는 그냥 하는데 이 개표를 전자 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셀 때 이때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이회창 대 노무현 그 대선 2002년 대선에 김대중 정권이 나쁜 짓을 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선거법을 절차적으로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가 기계를 사용해서 사기친 것도 있지만 법도 어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선거법은 보궐선거에만 전자 이 개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회창과 노무현 선거는 정식 그 정규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건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자 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부터 그 선관위의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죠. 김대중한테 이거는 잘못됐다 했는데, 이 사람들을 주사파 간첩이라고 거짓으로 몰아가지고 김대중 정권이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이런 문제가 사라지질 않고 완전히 그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앙선관위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회사가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입니다. 지금도 이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이 다산그룹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사해 보면은 모든 게 나오고, SK텔레콤 또 SKCNC 당시에 여기를 조사하면은 이 경위를 다 밝힐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0몇 년 전 이야기니까 안 하는데, 지금도 한국전자 투표 주식회사는 지금도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를 조사하면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 그러니까 이 중국 단동에 2001년도에 세웠던 이쪽에 그 남측에서 시스템 통합으로 가서 이 ITC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SI라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다 맡았던 업체가 그 SKCNC예요. 그리고 평양에서 그 이동통신사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게 이제 SK텔레콤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SK가 엄청나게 북한에다 로비를 하고 김대중 정권에다 로비를 했는데,
이 SK텔레콤에서 그 상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북한 담당이었고 동부가 그 텔레콤 태스크팀의 최고장이 구혜우라는 사람이 SK텔레콤에서 이 사업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구혜우가 여기서 리크루팅을 해서 고용을 한 게 하태경이에요. 그리고 SK텔레콤의 가장 최대 경쟁업체가 당시에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였는데 이 삼성에는 고한석이라는 상무가 팀장으로 있었어요. 이 북한과 이동통신하고 이런 그 당시의 햇볕 정책에서 이 동북아 전체를 담당하는 팀장이 고한석이었는데 이 고한석이가 나중에 그 서울시장 그 비서실장이 됐죠. 그런데 SK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하니까 경쟁업체인 삼성에 그 고한석 상무를 SK에 이 구혜우하고 하태경이가 꼬셔가지고 스카우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원래 처음에 시작한 세 명이 이 고한석, 그 다음 하태경, 구혜우 이렇게 셋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 동북아 전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는 이 회사하고 계속 사업 계획을 하면서 여기랑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모든 걸 받아다가 한국에다가 이걸 납품하고 퍼뜨린 거예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리고서 문재인이를 뽑기 위해서 선거가 언제 치러졌냐면 2017년도에 5월 달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 전에 이 한국전자투표회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근데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에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이게 이제 다산 그룹인데 이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중앙선관위에 독점 계약으로 납품을 하게 됐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만들어진 회사가. 이게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회사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핸디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 코스닥에 상장돼 있었던 건실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 기업인데 이 핸디소프트가 2010년도에 상장된 기업이 갑자기 거래가 중단이 됐어요. 그 중단된 이유는 이 핸디소프트의 대표가 290억을 횡령을 가는 바람에 이게 거래가 중단되고 회사가 클로즈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핸디소프트는 실제 이 핸디소프트 대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기에 이상필이라는 기업 사냥꾼이 있어요. 전문 사냥꾼이.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먹어가지고 다산그룹에다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필이라는 사람은 전문 M&A, 좋은 말로 해서 기업 인수합병하는 사람이에요. 전문 M&A 하는 사람인데 그건 말이 좋아서 전문 M&A고 기업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로 이때도 같은 방법을 쓴 건데 자, 타겟으로 먹으려고 하는 회사가 핸디소프트예요. 근데 이 핸디소프트를 직접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투자 회사를 하나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홀딩스라는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큰 돈을 가지고 한 100몇십억 정도. 제가 액수는 잊어버렸는데 120억, 130억 이 정도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양홀딩스에서 대주주가 되니까 이 동양홀딩스는 이 대주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홀딩스에서 대주주가 된 이상필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야, 저 핸디소프트 주식을 왕창 사. 그래가지고 동양홀딩스가 핸디소프트의 주식을 3분의 1 이상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디소프트의 대주주는 사장이 아니라 이제 그 동양홀딩스가 된 거죠. 근데 동양홀딩스의 대주주는 이 기업 사냥꾼 이상필이니까. 그래서 동양홀딩스가 핸디소프트로 하여금 몽골에 있는 무슨 구리 광산을 사라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대금이 290억인데 이거를 이상필이 횡령을 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공금이 횡령이 되니까 회사 돈이 더 이상 그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서 코스닥에서 거래 중지가 딱 되면서 회사가 망하니까 이 망한 회사를 주워 먹어가지고 이거를 다산그룹에다가 갖다 바쳐서 핸디소프트가 다산그룹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더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